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앞으로 좀 나오시고. 오늘 곽두필의 시선 첫 초대 손님이시고요. 말로만 계속하던 저희 어머니가 나오셨습니다. 저희 어머니예요. 지금 선글라스 같은 경우는 뇌출혈이 있고 나서 후유증으로 지금 계속 눈이 불안정해가지고 빛을 많이 받으면 어지러워하세요. 그래가지고 지금 쓰신 거고 그 점 양해해 주시고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곽두필 엄마입니다. 그리고 제가 그 암 진단 받았을 때 여러분들 너무 좋은 댓글 많았는데 여태까지 진단 받고도 울지 않았는데 너무 감사해서 많이 울었어요. 그 댓글 보고. 감사합니다. 어머니가 그 응원 댓글 다 읽으신다고 하셨잖아요. 중간까지밖에 못 읽었어요. 그래요? 너무 슬퍼가지고. 슬퍼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너무 감사드려요. 지금은 치료 열심히 받고 계시고 처음에 뇌출혈 왔다가 이제 어느 정도 끝난 줄 알았는데 이번에는 암 진단을 받으셨던 거죠. 6월 26일 날 입원을 하고 2주 동안 그 무균실에서 이제 아마 혼자서 그러니까 면역이 바닥으로 제로로 떨어졌으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그 면역을 채우기 위해서 거기서 이제 입원하게 돼요. 그리고 말씀을 그냥 저한테 편하게 말하듯이 그 집에서는 야! 이러잖아요. 그 편하게 말씀을 해주셔야 이제 들으시는 분들도 알겠어. 지금 다 댓글에 어머니 힘내세요라는 글이 많아요. 지금 눈이 흔들려서 그쵸. 댓글도 하나도 안 보이고 라이트 때문에 엄청 어지러워요. 이 선글라스를 꼈는데도 좀 어지러워. 그래서 오늘 진행은 어떻게 할 거냐면 이제 어머니랑 같이 지금 호떡을 구워왔어요. 삼립호떡 있죠. 편의점에서 파는 거 사가지고 요거 좀 스타벅스 음료랑 같이 먹으면서 이야기 좀 하다가 이제 어머니가 들려주시는 무서운 이야기 요거를 들려드리고 그 다음에 어머니 보내드리고 곽두필의 무서운 이야기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조금 그래도 릴렉스를 조금 하고 그 다음에 무서운 얘기 차츰 들어가 보는 걸로 하고 이거 한번 갖고 와봤는데 한번 드셔보실래요? 에어프라이기에다 돌린 거고. 짠. 경직되어 보이나 봐. 지금 가족샷이라고 구찌 디오리가 옆에 딱 올라와 있어서. 어머 어떻게 이게 나 잡아 뜯었어. 아니야. 안 돼. 이거라. 그러니까 궁금해서 이렇게 잡은 건데 발톱이 있어가지고 옷에 걸린 거야. 이 호떡 맛있어요. 편의점에 딱 하나 남아있더라고. 지금 항암약을 먹으니까 입이 너무 써. 단 것도 써. 얘도 쓰다. 맞아. 항암약을 먹으면은 그런가 봐요.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미각을 좀 잃으셔가지고 그냥 뭐든지 다 쓰대요. 입맛이 써졌어. 과일을 먹으면 좀 낫고. 과일. 그래서 그 파인애플 왜 편의점에서 왜 포크로 뽁뽁 찍어 먹는 거 있죠. 발라져가지고 국물 있고 그거를 많이 드세요. 내려가 있어요? 미각이 안 돌아올 수도 있대. 참, 나 어떻게 살지? 그러진 않을 거예요. 만약에 최악을 얘기하는 거겠지, 의사선생님. 항상 의사 선생님들은 최악의 경우를 얘기를 하시는 거니까 두려워요. 안 해본 거라. 잘 되실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핸드폰을 쓰실 수 있어요? 핸드폰 쓸 수 있어요. 그러면은 그래 다행이야. 그건 그래도. 곽두필의 무서운 이야기를 오늘 준비해온 이야기들이 대충 어떤 건지 그냥 꿈 이야기. 그러니까 뇌출혈 걸기 전에 꿈. 그러니까 예지몽이 이상하게 어렸을 때부터 무서움은 굉장히 많이 사는데 그게 맞는 편이었어. 이 꿈들이. 근데 이제 뇌출혈 걸리기 전에 암 걸리기 전에 꿈을 그렇게 꿨더라고 내가. 그래서 그걸 한번 얘기해 드리려고. 오늘 그 뭐 암투병이랑 뇌출혈이랑 뭐 그 전에 있었던 꿈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신다고 했잖아요. 난 꿈꾸기가 두렵다니까. 너무 그게 맞으니까. 이렇게 빨간색 조명을 틀고 할 거고요. 이야기는 여기 앞에 보시고 하시면 되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흥미롭고 무서운 이야기를 해주는 남자 곽두필의 시선의 곽두필입니다. 오늘은 저희 첫 초대 손님이죠. 어머니를 모셨고요. 어머니의 무서운 그리고 기묘한 꿈 이야기들을 들어보고 그렇게 진행될 겁니다. 재밌게 들어주시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천천히
어머니가 준비해 오신 기묘한 이야기들 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슬슬 시작을 할 거고요. 시간의 순서대로 말씀을 해주실 거죠? 웬만하면 그렇게 하는데 지금 잘 해볼게. 물론 그 전에도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다 생략을 하고 뇌출혈 걸렸을 때가 2020년 6월 22일 날 딱 쓰러졌는데 그 전에 2019년도에 여기 곽두필이 카페를 하나 시작을 했어. 근데 그거를 하면서 너무 장사가 안 돼가지고 왜냐하면 그때 딱 코로나가 터지기 시작을 했어. 2019년도에 2월 달부터. 그래가지고 나갈 때 이게 너무 여기는 이제 아니다라는 판단을 하고 제가 많이 도와줬는데 이제 알바 구하기 너무 힘들고 또 인건비까지 나가면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방법이라는 걸 썼어요. 방법? 방법. 이게 가게가 나가는 방법. 사실 이런 걸 함부로 쓰면 안 되는데 너무 급한 나머지 이거를 한 개가 아니라 9가지의 방법을 내가 쓴 거야. 방법이라고 하는 게 주술적인 그렇지. 방법이라는 거죠? 곽두필이 한 카페가 너무 안 됐고 코로나 시기에 물려서 매각을 할 때 너무 안 나가서 방법을 쓰셨다는 거죠? 인터넷에 보니까 그 방법에 대한 얘기가 쭉 나오더라고. 그래서 밑자야 번졌으니까 이걸 해보자. 그리고 그것도 한 가지가 아니고 9가지를 한 거야. 그때는 제가 건강했어요. 근데 62세의 나이에 그 전에 정말 혈압약도 안 먹고 정말 늘 어렸을 때부터 약골이긴 했지만 그래도 그렇게 쓰러질 정도의 그런 몸 상태는 아니었는데 너무 이제 신경을 많이 썼지. 이제 여기 아들이 하는 그 가게이기도 했고 했기 때문에 그 방법을 9가지를 썼는데 뭐 미나리를 사방에다 어떻게 하고 성시 뭐 몇 개를 써서 하는 거 솔방울이 뭐 동쪽으로 나 있는 것들을 걸어 놔라 뭐 담배재를 또 해가지고 중앙에 달아라 뭐 별 방법을 해서 9가지를 쓴 거야 내가. 근데 너무 희한하게 정말 3주 만에 그 가게가 나가게 됐어요. 근데 그거를 내가 나중에 이제 여기 아들한테도 얘기를 했는데 할 때는 하더라도 이거를 접을 때 태우거나 이걸 했어야 될 마무리를 내가 못한 거야. 그건 없더라고 인터넷에. 방법에 대한 뒷마무리를. 뒷마무리를 종이에 태우거나 이랬어야 돼.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까 뭐 쓰러진 데에는 뭐 그런 원인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나 혼자 생각에 그래도 건강하게 있었던 편인데 거기 갑자기 쓰러지게 되니까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잖아, 나는. 그래서 그 방법을 내가 썼을 때 제대로 마무리를 안 해서 이런 일이 생겼구나. 그런 이제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 그거는 그렇고, 이제 꿈을 꾸었는데, 그러니까 뇌출혈이 2020년 6월에 내가 쓰러졌는데, 한 보름 전에 꿈을 꿨는데, 어떤 꿈을 꿨냐면, 그 무당이야. 무당이 선녀 옷을 입고, 거기 침대가 이렇게 있더라고. 거기에 부적이 이렇게 붙어 있는 거야. 근데 이 선녀 그 무당들이 막 춤을 추고 뭔가 주술인가를 하면 그거 떨어지는 거야. 이렇게 그 부적이. 그러면 이제 내가 나을 것 같은 거야. 뭘 꿈에 그랬어. 그랬는데 큰 거는 2개가 이렇게 떨어져 나갔는데 그 밑에를 보니까 세상에 칸칸이 거의 무한대로 조그만 부적들이 탁탁탁탁 다 붙어 있는 거야. 너무 무서웠어. 그래갖고 내가 그걸 옆집에 가서 얘기를 했어. 그랬더니 그 아줌마가 뭐라 그랬냐면 너무 흉몽이라고 그러면서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되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나는 그냥 뭐 꿈이니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니나 달러 그 꿈을 꾸고 며칠 후에 갑자기 쓰러지게 됐는데 사실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이 뺨하고 이쪽 눈이 돌아가려고 이 뺨하고 오른손이 저렸는데 이게 딴 때 같으면 10분이면 새벽에 없어지는데 없어지지가 않더라고. 근데 느낌이 이상해. 그래가지고 아들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래도 잠을 안 자고 있어서 그 새벽까지 5시인가 5시 반인가 그랬어. 그래갖고 제가 이상하게 잠을 안 자고 있었죠. 안 자고 있었어. 그래가지고 아빠는 그때 술을 한 잔 하시고 들어와가지고 새벽에 그래서 그냥 잠을 자니까 깨울 수가 없었고 그래서 이제 아들을 불러서 바로 갔으면 사실 뇌출혈이 일어나진 않았을 텐데 그때 너무 병원 가는 걸 무서워하고 약도 한 번도 안 먹은 그랬잖아. 하여튼 약 먹는 걸 너무 두려워했어. 그래갖고 병원에 가는 것도 너무 무서워하고. 그래갖고 아들하고 같이 이제 우리 들어갈 그 어느 모 병원 앞에서 서성서성 거려갖고 1시간을 보냈나 봐. 그런 걸 처음 겪어보니까
이게 사실 뇌출혈이라는 생각은 꿈에도 못하고 그냥 내가 몸이 안 좋아서 그랬나 보다. 너무 무식한 거지 한마디로. 근데 차를 딱 타면서 새벽이니까 이게 차 안하고 이 온도 차이가 난 거야. 응? 밖에 온도하고. 그러니까 그때 딱 터졌어. 터져가지고 자석처럼 이렇게 돌더라고. 그러니까 아, 나 죽는구나. 이미 눈은 한쪽으로 돌아갔고. 그래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거기에 뭐 애가 허둥지둥 나도 부축해야 돼. 짐도 있고 그런데 거기 그 다리 같은 아저씨가 있었는데 그 아저씨가 부축을 해서 이제 중간 이제 응급실에 데리고 가서 그래서 이제 뭐 하고 그 의식은 있었으니까 뇌출혈이라는 얘기를 그때 이제 듣고 코로나였기 때문에 아무나 못 들어오고 아들 아니면 아빠 이렇게 해서 번갈아 가면서 일주일 동안 집중 치료를 해야 된다고 해서 그 중환자실에 일주일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일반 병실로 올라갔죠. 그래서 지금 그 뇌출혈 후유증이라고 하면 후유증일 수 있는데 그 눈이 오른쪽 편이 살짝 돌아갔고 이쪽이 딱 들어가니까 복시가 일단 되고 이게 핀트가 안 맞아. 딱 똑같은 물체가 둘이 이렇게 있는 거야. 손을 되게 많이 쓰시네요. 아, 죄송합니다. 아니, 너무 항상 좁네요. 그게 아니라 항상 뭐 아버지 말씀하실 때 왜 그러니까 이렇게 손을 손 많이 쓰지 써? 말라고 했는데. 이러면서 어머니가 제일 많이 쓰시네. 그러니까. 이거 좀 앞으로 근데, 해드릴게요. 안 들릴까 봐. 근데 어쨌든 이제 그래서 그런 흉몽을 내가 꾸고 이제 뇌출혈이 일어났고 다음 해가 됐어. 다음에 4월이 했어. 1년인데 1년 채 못했지. 그러니까 10개월 만에 저희 집에 줄초상이 났는데 자 형부 돌아가시고 시어머니 돌아가시고 엄마 돌아가고 친정엄마 그다음에 이모가 돌아가셨어요. 네 분이 갑자기 다 돌아가신 거야. 형부는 폐암으로 돌아가시고 시어머니는 대장암으로 돌아가시고 저희 엄마만 친정엄마만 그냥 노안으로 돌아가시고 91세에 그다음에 이모는 뇌출혈로 돌아가셨어요. 그 줄초상이 나셨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이 이야기는 제가 이전에도 한번 했던 이야기인데 그 줄초상이 났었던 거기가 어머니랑 제가 그 집을 보러 갔잖아요. 맞아. 근데 거기서 부동산에서 그러면은 비밀번호를 알려드릴 테니까 지금 공실이니까 오세요. 근데 그 집에 자꾸 들어가기 싫더라고 내가. 근데 아빠는 계속 거길 들어가기를 원하고 그래서 이제 아들하고 마지막으로 네가 한번 봐줘 해가지고 들어갔는데 그 부동산의 그분이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면서 일요일이니까 그냥 둘이서만 보라고 그래서 들어갔는데 정말 복도가 완전히 막힌 복도였는데 검은 나비가 이만한 게 정말 그쵸. 왔다 갔다 해서 얘가 참새보다 큰 거죠. 그래서 쫓아줬어. 딴 사람 같은 거짓말이라고 갈 거야 진짜. 그 내가 쫓아줬잖아요. 파일철 같은 걸로 이렇게 부동산에서 준 그걸로. 그래가지고 들어갔는데도 마음에 안 들어. 집은 그 시원하고 넓어 보이는데 멀쩡한 집인데 이상하게 난 들어가게 해서 끝까지 안 들어가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여기 그 아빠하고 저기 아들도 괜찮은 것 같다고 얘기를 해서 이제 들어가서 그 집에서 참 기묘한 일을 많이 겪었죠. 그 집에 들어갔을 때 그 엄청 안 좋았던 그 악취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그 집 얘기를 들어갔는데 이제 입주 청소를 쫙 했어. 아빠하고 밤에 이제 거기를 갔는데 이상한 냄새가 나더라고. 다음날인 잠금을 치고 들어와야 되는데 그래서 너무 이상해서 나는 그 하수구 그거까지 싹 다 가는데 아빠하고 베이킹소다하고 그걸 다시 가져와서 다시 저 청소를 한 거야. 근데 새벽에 아침에 또 왔는데 또 똑같은 악취가 나는 거야. 이상하다. 그래서 부동산에서 물어봤어. 그랬더니 모녀가 세 사람이 살았대. 엄마하고 딸 둘이. 그러면 여자들끼리니까 깨끗이 썼을 거라고. 근데 너무 냄새가 나는 거야. 내가 여기 살인사건이 일어났나? 이럴 정도로 이상한 냄새가 나는 거예요. 부동산에 가서 나 여기 이 집 못 들어온다. 너무 냄새가 난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내가 정말 안 들어올까봐. 그러면 뭐 뒷사람하고 막 더 엉키니까 거기에 하수구를 교체를 해준 거야. 교체를 해도 냄새가 나지만 그 전보다는 덜 나더라고. 안 된다고 하니까 들어갔지 거기를. 그리고 그 들어갔을 때 그 악취뿐만 아니라 저랑 같이 썼나 아버지랑 같이 썼나 갑자기 안방문이 뽕 닫히면서 문고리 그거 말씀해 주세요. 커튼하고 여기 아들이 그때는 그 연예인 생활을 할 때라 옷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화장실 딸린 방을 이제 아들한테 주고 우리는 이쪽 방에 이제 썼는데 그 방문이 그 커튼을 하려고
한 찰나에 그냥 그게 문이 쾅 닫혀버리더라고. 열쇠가 스페어가 없대 아예. 그게 이제 시초였지. 이상한 현상. 폴터가이스트 같은 그런 현상이었었던 거야. 근데 그게 나중에 떨어진 걸 보니까 이만한 덩어리, 쇳덩어리더라고. 그게 저절로 그냥 툭 하고 떨어졌던 거지. 마이크를 치면은 소리가 나고요. 굉장히 좋네. 제 기억 속에는 그랬거든요. 집을 비밀번호를 받아서 처음에 들어갔을 때 악취가 굉장히 났었고, 두 번째 그때 문이 꽝 닫혀가지고 그날 문이 안 열렸었잖아요. 안 열렸었지. 아니, 그 커튼 그게 아니라 난 그날로 기억하거든요. 아니, 그 먼저 그 전에 한 번 또 잠겼었어. 그 또? 문이. 그 문이. 다 줄초상이 났던 그 집이 그 집이었잖아요. 그 집이었지. 제가 막 향 냄새 맡고, 혹시 그때 뭐 꿨던 꿈이나 이상 증상 같은 게 있었다면. 아니 이제 그 전에 친정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내가 이렇게 누워 있는데, 그때는 이제 남편이 저기 지방 출장을 갔었어. 그래갖고 나 혼자 잤는데 강아지 3마리라 하고 이렇게 자고 있었는데, 나는 이제 무서움을 많이 타기 때문에 불을 켜놓고 잤다고. 근데 한 새벽 2시쯤 됐나? 이렇게 하고 좀 뭔가 이상해서 딱 이렇게 돌아 눕는데 정말 하얀 할머니가 거기 서 있는데, 할머니가 그 처음 보는 할머니야. 근데 그냥 우리 서민 그 하얀 한복 있잖아. 서민들이 입는 그걸 쪽을 지고 하얀 머리에 그러고 서 있는 거야. 지금도 소름이 끼치지만 소름이 쫙 끼치는 거야. 2초간 딱 있다가 없어지더라고. 그러더니 그 다음날 전화가 왔는데, 사실은 여러 가지 사정상 사실 친정 식구들을 안 만난 지가 한 10년 정도 됐거든. 그러니까 여기 아들은 어느 날 갑자기 이 연예인 생활을 안 하겠다고 하는 거야. 아주 기가 막혔지.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아역을 했기 때문에, 뭐 3살 때부터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로 거의 준비를 하고 있었던 사람인데,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안 한다고 얘기를 하니까 너무 황당했던 거지. 아빠가 그래서 2년을 너를 안 봤잖아. 연예인 생활을 안 한다고 하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면, 보통의 부모님들은 연예인을 할 거다. 그런다고 하면은 말리는 게 보통의 부모님들이잖아요.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 근데 저는 예전에 아역을 했었을 때 어머니가 거의 매니저처럼 해주셨었고, 또 우리 가족들은 제가 그렇게 되길 바랬었고, 그렇기 때문에 지원을 많이 해주셨었어요. 왜냐하면 기획사 들어가기도 너무 힘든데, 이제 사람 그 인연을 잘 만나서 그 대표도 좋은 사람을 만났고 그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유도 얘기를 안 해. 네가 얘기를 안 하고 너무 황당하니까 그걸 위해서 진짜 투자 아닌 투자를 많이 했는데, 그 이제 너무 황당하지. 그 대표가 나한테 전화를 하고 둘이서만 만나면 뭐해? 본인은 정작 안 한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정말 좀 황당했던. 아빠가 한 2년을 너를 안 봤어. 그래서 속상하셔서. 속상해서. 근데 뭐 그거는 뭐 운명이지. 어떡하겠어. 지금 이렇게 제 개인 채널을 하고 있는데, 하면서 단편 영화도 찍고 그러면서 또 나중엔 어떻게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근데 뭐 요즘에 아버지는 저를 어떻게 보시나요? 이렇게 방송을 하고. 좋게 보지. 아빠는 방송하는 걸 좋아하나 봐. 제가 그 관종이라고 하죠. 그 관심 받는 걸 좋아하는. 근데 그거를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것 같아. 난 아닌 것 같아. 그래. 그런 것 같아. 그래서 아버지는 오히려 더 방송하는 거를 좋아하신다, 좋게 보고 계세요. 그것도 참 좋게 보고 있어. 그래서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그 내가 나올 때까지 한국 그 영화 안 보겠다. 안 본다고. 잘 보시던데. 나 눈이 느려서 못 보지만. 그리고 이제 그 이제 뇌출혈이 걸려서 이제 투병 아닌 투병을 하고 있는데 눈이 잘 안 돌아오니까 정말 침대에 이렇게 누워 있으면 꿈에 누가 남자가 확 끌어다니는, 그 침대 밖으로 나를 하려고 떨어뜨리려고 깜짝 놀라서 깨면 이제 없고 분명히 남자였거든. 그런 거. 아니면 또 한 번은 정말 그 댕기머리를 쫙 하고 공단으로 입었어. 위에는 약간 노란색이고 밑엔 다홍 치마야. 그리고 침대에 아빠는 밑에서 강아지라고 자고 나는 이제 침대에서 자고 있는데, 내가 그 침대 여기 있잖아. 바로 내 옆에 전면 모서리라고 그러나? 거기 침대 와가지고. 프레임이요? 프레임에 와가지고 나를 갖다 확 찌려보는 거야. 찌려보면서 그 여자가 있는 거야. 그래갖고 내가 소리를 으악 하고 질렀는데 진짜
그 가위 눌릴 때. 근데 가위 눌린 기분은 아니었어. 다 보여. 현상하고 똑같은데 깨어나서 그 여자가 없어지고 아빠가 너무 놀래고 내가 비명을 지르니까 아빠가 막 문 쪽으로 뛰어가더라고. 너무 놀래가지고. 응? 그런 일도 있었고. 공단으로 된 옷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 속에 알고 있는 그 소복 같은. 아니지. 그러니까 다홍치마인데 옛날에 약간 갑사가 이게 시스루가 아니라 진짜 옛날 사람들이 왜 설날에 입던 공단 있잖아. 이제 뻣뻣한 천으로 이렇게 아, 그 소재로 공단, 된. 공단 치마 저고리를 입고 댕기를 이렇게 땄어. 헉, 그 여자가 너무 무섭게 나를 째려보고 있는 거야. 그래갖고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내가 했더니 아빠가 이제 놀란 그런 적도 있고. 근데 요즘엔 또 어떤 현상이 있었냐면 내가 이렇게 눈을 누가 찔러 이렇게 확 이쪽 눈을 찔러서 보면 아무도 없어. 아, 그러니까 현실에서? 현실에서. 그냥 똑같은 현실에서 침대, 여기 돌아보면 아빠는 저기 자고 있어, 밑에서. 아무도 없어. 나하고 아빠밖에 없잖아. 눈을 그렇게 한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하고 있는데 누가 손을 탁 쳐가지고 탁 떨어져. 누가 이랬지? 그러면 나 혼자 하고 있었던 거야, 그게. 아. 그런 현상도 일어났는데 그게 뭐 며칠 전에 얘기야. 꿈속이 아니라 그냥 꿈속이 가위도 아니라 아니라. 현실에서. 참 희한한 일이야. 그 현실에서도 그러면은 너무 좀 무서운데. 난 너무 진짜 굉장히 무서움을 많이 타잖아. 근데 이 누가 찔렀지? 이러고 보면 없어, 아무도. 나밖에 없어. 그러면 혹시 눈을 찔렀다고 했는데 음. 그 어머니가 지금 마비가 오신 쪽의 눈이었나요? 아니. 아니면 멀쩡한 쪽. 멀쩡한 쪽을? 이쪽 눈을 여기를 이렇게 푹 이게 찌르더라고. 내가 깜짝 놀래가지고 그런 적도 있고. 요 전에 허리가 너무 아픈데 사실 내가 허리를 아파본 적이 한 번도 없어. 그런데 허리가 너무 아파서 그냥 허리 아픈 사람은 너무 흔하니까 그냥 허리가 아픈가 보다 생각을 한 거지 나는. 그런데 심상치가 않아. 그래서 이게 코로나 그런 그 바이러스가 들어갔나? 이 정도로 아플까? 막 너무 아픈 거야. 세상에 태어나서 또 그런 아픔 처음 겪어봐 내가. 그래서 조그만 일반 병원에 가서 주사를 한 80방을 맞았나 봐. 근데 여기를 치료하면 그 위가 아프고 위를 하면은 그 옆이 아프고. 근데 그 MRI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알아두셔야 돼요. 아예 큰 병원에 가서 MRI를 아예 찍어보는 게 나아. 그 의사는 뭐라 그랬냐면 엑스레이만 찍고 그냥 디스크가 터져서 그게 염증이 됐을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큰 병원에 가서 그걸 찍어봤어. 찍어봤더니 일주일 만에 결과가 나오는데 암이다 이거야. 근데 정말 드라마에서처럼 이제 하얘지면서 현실 같지가 않은 거야. 분명히 암인데 이 사람들은 어디에 이게 암세포가 있는지는 모르더라고. 그러면서 암이라고 딱 진단을 하는데 이게 너무 기가 막힌데 이제 그 전에 사실 꿈을 또 꿨는데 그건 저번에 녹음을 해서 내가 들려줬었잖아. 응. 이 이야기가 네. 암 걸리기 전에 직전에 꾼 꿈. 그 전에 그 선녀 그 무당이 했을 때 뇌출혈이었고 그다음에 이제 암 걸렸을 때 한 남자가 나타났는데 베이지색 양복을 아래 위로 하고 있는데 한 50대 정도 되는데 내가 이렇게 침대에 이렇게 걸터 앉아 있었어. 그랬더니 옆으로 이렇게 오더라고. 그러더니 허리에다 손을 탁 넣어. 내가 이 허리에 손을 갖다가 이렇게 해서 탁 쳤어. 근데 아빠는 밑에 있어. 가위 눌리면 왜 이게 막 뭐를 빠져들면서 막 그런 전조 증세가 있는데 전혀 전조 증세가 없고 똑같아 현실은. 아빠 밑에 자고 있고 애들 자고 있고 그런데 그 남자가 허리를 딱 손이 들어오길래 내가 이거를 해가지고 탁 뿌리쳤어. 그지 그 남자가 일어나서 나가더라고. 그 뒤부터 허리가 아팠어. 아프기는. 베이지색 옷 입은 남자. 태진아처럼 호리호리 해가지고 그렇게 위아래를 싱글로 맞춰 입었어. 내 허리에다 딱 손을 얹길래 너무 화딱지가 나서 내가 이 손을 뿌리쳤더니 일어나서 나가더라고. 그러니까 그 허리를 감은 사람이 아빠인 줄 알고 처음엔 아빠인 줄 알고 더 짜증이 났는데. 근데 그 베이지색 그 옷 입은 남자야. 그 남자가 허리에 이 손을 댔다가 딱 내가 뿌리치니까 그냥 나갔어. 그러고 나서 진짜 기분이 너무 나쁘다. 그랬는데 그때부터 허리가 조금씩 아프기 시작을 했어. 근데 그로부터 열흘 있다 또 다시 꿈을 꿨는데 이번에는 30대 중반 정도의 남자인데 얘는 막 건장해. 근데 딱 눈으로 보기에 조폭이야.
정말 니트로 된 요만한 반팔7입인데 어깨가 딱 벌어졌어. 막 이렇게. 이렇게 하는 사람? 근데 30대인데 아무 표정이 없어 걔는. 혹시 저보다 덩치가 컸나요? 컸어. 얘는 조폭이다. 그리고 연쇄살인마다. 완전히 활짝 열어놨더라, 현관문, 우리 현관문을. 그리고 들어오는 거야. 근데 뒤에는 식구들이 분명히 있었는데 내가 오고 가지도 못하는 거야. 그러고 있는데 그 남자가 무표정한 얼굴로 딱 들어오는데 나 이제 죽었구나. 이제 죽는 거구나 이게. 피할 수가 없어. 문이 활짝 열려 있는데도 도망갈 수가 없어. 그런 꿈을 꿨어. 그러고 나서 다시 또 열흘? 이 시간이 또 지난 거야. 이제 마지막 꿈인데 난 이제 또 침대에 내가 있었고 아빠는 밑에 있었잖아. 이렇게 왜? 아버지는 침대에 안 올라가지고 자꾸 왜냐하면 내가 이제 혼자 이제 병원 생활을 했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내가 바닥에서 잤었는데 이제 침대 생활을 하다 보니까 침대가 편하더라고. 그 병원 그 병실 안에서는 침대가 어, 이렇게 있고 어머니가 주무시고 밑에 따로 베드 해가지고 아버지가 주무시는 게 어. 익숙해져서 그 침대가 하나 더 있었는데 나 없을 때 그걸 치워버렸더라고. 그 아버지가 꼴 보기 싫어서 올라오지 마 이런 게 아니라 그런 거는 아니고 그러니까 하여튼 이제 혼자 이제 저기 이제 세 번째인데 그것도 한 보름 열흘 이 정도 만에 꿨어. 이제 정확히는 내가 모르겠는데 아빠가 밑에 보여 이렇게 보이는데 어떤 남자가 쭉 일어나는 거야. 근데 한 5, 60대 남자 그보다 조금 젊었나? 그런데 머리를 짧게 깎은 남자인데 그냥 점잖게 깎았어. 머리가 숱이 많이 없고 까만색 코트를 입고 있었어. 까만색 코트를 입었는데 나도 안 쳐다보고 그대로 일어나서 저 남자 언제 있었지? 아빠랑 같이 있었나 봐. 쓱 일어나더니 문 밖으로 나가더라고. 그게 마지막 꿈이었어. 방금 말하신 게 검정색 코트를 입었다고 했는데 코트, 털 코트. 약간 여기만 털이 있고 그냥 코트 있잖아. 그럼 그 외형이 약간 저승사자의 느낌 난 같은 여벌밖에 사실 못 봤는데 나중에 생각을 해보면 저승사자일 수도 있었겠다. 제가 나를 안 데리고 그냥 갔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지. 저승사자들은 한 명씩 안 온대요. 제가 괴담을 하면서 들어보니까 한 명씩 오는 게 아니라 거의 한 3명 정도 온다고 하더라고요. 난 조를 짜서. 열흘 간격으로 그렇게 꿈을 꿨거든. 근데 이제 그러고 난 뒤에 암 진단을 받았는데 너무 이상하게 물론 현실 감각이었고 나한테도 이런 일이 생겼네. 이러면서 너무 이건 뭐 슬픈 것도 아니고 이제 이 3개월 남았나 6개월 남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 근데 이 의사가 이제 어디에 기생하는 거 몰라. 그 암 세포가 분명히 있는데 그러면서 여기에 이제 뭐 만져지거나 간이나 이게 폐로 갔으면 사기다 이거야. 그러면 3개월이나 6개월 남은 거야. 그러니까 이 의사가 내가 물어봤어. 그럼 이 중에 제일 좋은 암이 뭐예요? 그랬더니 그나마 백혈암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면서 바로 소견서를 써서 2층 그 암센터로 날 연결해 줬는데 여자 선생님이더라고. 그래서 이제 올라갔더니 내 차트를 딱 보더니 MRI 찍은 것밖에 없었는데 여기 뭐 만져지는 거 없어요? 막 물어봐. 그래서 만져지는 건 없는데요. 그래서 자기가 막 만져봐 이런데 왜냐면 이런 데로 다 퍼졌으면 이미 자기래 그거는. 그러더니 너무 심각한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PET-CT를 한번 찍어보라고. PET-CT라는 게 뭐냐면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이 위서부터 전부 스캔해서 암세포가 어디에 기생을 하는지를 전 몸에 다 스캔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거를 찍기로 이제 하고 근데 그게 일주일 만에 그 결과가 나타나. 그래서 너무 심각하다고 그때 이제 아들한테 연락을 했지 내가. 심각하다고 그런다. 어차피 죽을 거면 뭐 그 의사 말에 따르면 한 3개월 남은 목숨이었어 그때는. 근데 그래가지고 PET-CT를 찍었는데 일주일 만에 그 검사 결과가 나오는데 사흘 만에 연락이 와서 병원에서 빨리 오시라고. 그래서 갔어. 그랬더니 다행히도 아무것도 다 안 퍼졌다 이거야. 허리에만 뼈에만 지금 기생을 하고 있다는 거지. 그 너무 다행이니까 빨리 전화를 하셔서 요 근처 딱 2개 병원을 얘기를 해주시더라고. 그래서 나는 지금 다니는 병원을 택해서 했는데 내가 살려고 했는지 조금 더 연장해서 살려고 했는지 뭐 전화를 했더니 빨리 다음날 입원하시라고 얘기를 해서 이제 그 병원을 가게 된 거죠. 그러면은 그 꿈속에서 나타났던 알 수 없는 처음 보는 남자들 각기 다른 그
3명의 남자들을 보고 마지막에 있었던 그 검정색 코트를 입은 남자까지 그 남자들이 보였고 다 문을 나갔어요? 아니면은 세 번째 남자만 나갔어? 세 번째 남자만 나갔어. 첫 번째 남자는 나가긴 나갔는데 내가 뭐 군문 방향으로 나갔으니까 나간 거겠지? 두 번째 남자는 들어온 거밖에 못 봤어. 나 죽었구나 생각을 했으니까. 가장 험상궂게 생기고 저건 깡패다라고 조폭이야. 그 볼 사람이 들어왔는데 안 나갔고 그 사람은 안 나갔어. 그리고 잠이 깼으니까. 그리고 세 번째 그 검정색 코트를 입었던 알 수 없는 머리숱 적은 남자. 그 남자는 혹시 얼굴 같은 거 기억나요? 얼굴이 그냥 길었고 그냥 평범해. 평범한데 까만색 위아래로 다 코트를 입었어. 여기만 털이 있고 그냥 그런 사람이 나갔는데 참 희한하게 죽지는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었어. 이 검사를 할 때. 그 말씀하신 코트가 여기만 털이었다고 말씀하시는 게 그 옛날에 꽃 보던 남자에서 구준표 마냥 그렇지. 그런 코트야. 구준표인데 머리숱이 없는 구준표. 늙었어. 50에서 60대 정도 되는 남자가. 다행히 집에서 나갔다? 근데 무표정해. 아무런 표정이 없이 그냥 나도 안 쳐다봐. 스르륵 일어나서 문 밖으로 나가더라고 그냥. 그럼 제가 지금 어머니가 해주신 그 3가지 꿈을 들었을 때 무슨 생각이 떠올랐냐면 만약에 첫 번째 남자는 들어왔다 나갔다고 했고 두 번째 남자는 들어와서 안 나갔다고 했잖아요. 네. 그리고 세 번째 남자는 나갔다고. 나갔어. 그리고 병원에서 연락을 받고 검사를 했더니 그나마 가장 좋은 암이었다. 그래도 치료를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는. 제 생각에는 두 번째 남자도 나갔더라면은 아예 암 진단을 안 받았을 텐데. 그럴 수 있었겠다. 정말 다행인 건 세 번째 그 남자 검정색 코트를 입은 그 남자가 집에서 나갔기 때문에 혹시 그나마 살 수 있었던 그런 게 아니었을까 뭐 그런 생각도 지금 그런 들긴 생각도 하거든요. 들었어. 이건 이제 사담인데 제가 이제 알고 있는 친하게 지냈던 권영이 있잖아. 권영 이제 와이프가 아내가 나보다 10살이 어렸거든. 근데 TV에서 이게 유방암 자가 진단을 하다가 뭐가 만져지더래. 그러니까 그 병원을 갔는데 유방암 2기 판정을 받은 거야. 그래서 조그만 병원에 그냥 큰 병원에 갔어야 되는데 그래서 조그만 병원에서 이 유방암은 또 여기 자궁하고 통에 있기 때문에 그 수술을 다 한 거야. 통에 있어요? 통에 있어. 여기에 생겼으면 여기에 생길 확률이 많고 유선 다 통에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자기 낫다고 방사선 치료를 했는데 머리는 많이 빠졌더라고. 커트머리였는데 얼굴도 예쁘게 생겼는데 이제 그러고 나서 괜찮다고 했는데 이제 우리 그 가게에 왔었잖아. 와서 파스타 먹고 이제 뭐 이렇게 했는데 이게 까만 게 뭐가 보인대. 여기 이제 찍었는데. 근데 그게 조금 더 커졌다는 거야. 근데 그게 보니까 간하고 이 폐로 간 거야. 사기야, 사기. 그래서 결국 이제 하늘나라를 갔는데 내가 이제 하늘나라 가기 전에 사실 내가 뇌출혈 뇌출혈이 걸려서 내가 일반 병실에 있는데 그 전을 받았잖아. 돌아갔다고. 근데 꿈을 꿨는데 이제 앞을 가고 있는데 그 같이 밥을 못 먹은 게 그렇게 마음에 걸리는 거야. 그래서 나랑 같이 밥 먹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랬더니 알겠다고 했는데 코트를 입고 이게 단발이 약간 그 커튼머리였는데 꿈에서는 단발이더라고. 근데 내 앞으로 가고 있는데 진짜 요만한 하얀 나방 있잖아. 나방이 그 뒷머리에서 수십 마리가 나오는 거야. 그러더니 돌아갔다는 얘기를 전해 들은 거야 내가. 그러니까 그 꿈이라는 게 참 희한해. 그리고 이것도 이제 여담인데 이제 둘째 언니가 결혼할 때 얘기야. 근데 이제 우리 엄마가 이제 예단하고 뭐 다 했을 거 아니야. 근데 어느 날 꿈을 꾸는데 꿈속에서 어떤 젊은 남자가 나타나서 내 것 떼달라고 얘기를 하더래. 그래서 이제 잠을 깨고 언니한테 그 얘기를 한 거야. 이 젊은 남자가 나타나서 그 예단을 해달라고 하는데 누구냐고 했더니 젊은 삼촌이 돌아간 거야. 삼촌이. 그걸 몰랐어 엄마는. 근데 꿈속에 나타나서 해달라고 얘기를 한 거야. 그래서 그 삼촌 거를 수의를 해서 태웠어. 하얀색 수의를 예단처럼 해서. 그러니까 이거는 물론 텔레파시일 수도 있고 그렇지만 무시할 수는 없는 거다 이 얘기지. 꿈이라는 것이. 꿈이라는 것이. 난 꿈이라는 거는 미신이라는 생각이 안 들어. 그냥
그러니까 하나의 뭐 텔레파시? 무언가는 분명히 그런 이상현상은 있는 것 같고 그렇지. 이게 그냥 헛것이다라고 치부하기에는 너무 많은 일들이 근데 나중에는 밝혀질 것 같다. 그렇지. 그런 생각입니다. 저는 혹시 뭐 또 무서운 꿈이나 기묘한 이야기 같은 거 적어놓으신 거 한번 보시고 혹시 있으신가요? 아 근데 너무 희한했던 건 내가 9가지 방법을 아까 썼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9가지 방법을 지처리를 안 해서 그렇지 권리금을 써가지고 그 거기다 써놔라 벽에 안 보이는 곳에다 나는 조명 있잖아 그 뒤에다가 해놨는데 별짓을 다 했지 나도. 근데 그냥 뭐 2,000, 1,000 이렇게 딱 떨어지는 숫자가 아니고 뭐 무슨 뭐지 복잡한 숫자야. 천천히 진정하세요. 숫자였는데 그게 딱 들어맞았다는 거야. 왜냐하면 첫 번째 그 남자들이 나타났을 때 두 남자애가 캔슬했잖아. 하루 전에 계약을 했다가 하루 전에 난 쓰러져서 있는데 캔슬을 했잖아. 근데 그때는 걔네들이 했을 때는 권리금이 안 맞았어. 내가 써놓은 거에. 그런데 얘네들이 없고 다른 부동산에서 잠깐만 진짜 수갑 하나만 갖고 와라. 할머니가 손을 많이 움직이셔서. 근데 부동산에 나한테 전화가 왔어. 말은 하니까. 전화가 갔어요? 전화가 나한테 왔어. 제가 카페 2군데를 하고 요리주점 1군데를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첫 번째 가게를 했었을 때 그게 코로나와 같이 시작을 해서 너무 힘들었고 그때 당시에 어머니가 방금 말씀하셨던 가게가 너무 안 나갈 것 같으니까 걱정되셔서 방법이라는 걸 썼대요. 방법이 그 주술적인 방법 있죠. 9가지의 방법을 썼는데 이제 그 가게를 들어온다고 했던 첫 번째 팀 남자 2명이었는데 걔네가 우리가 이제 당연히 계약을 한다고 했으니까 제가 그 카페에 있던 모든 집기를 다 팔았어요. 다 팔고 다 정리했어. 근데 계약 바로 전날에 못하겠다고 딱 얘기하잖아. 못하겠다. 그리고 웃기는 게 계약금 걸었던 거 내놔라. 저한테 그랬잖아요. 실제로. 못 내놓지 그거는. 그리고 이제 어머니가 쓰러지시고 내가 이제 열이 막 여기까지 올라와 있는데 그 전화를 받은 거예요. 나한테 전화가 와서 뭐라고 했냐면 아 이거 제가 법적으로 아는 사람 많은데요. 그거 선례가 있으니까 권리금 저희가 준 거 있죠? 다시 돌려주세요. 나는 집기를 다 팔았는데 카페 장비하고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정말 내가 화 안 내는 거 알죠? 꾹꾹 참고 이제 그거 전화를 듣고 있었는데 계속 선을 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너무 열받아서 그때 처음 말을 냈어. 죽여버린다고. 지금 어머니 쓰러졌다. 나 눈에 뵈는 거 없다. 얼굴 보고 얘기하자. 그랬더니 전화를 끊고 나한테 전화를 못 하는 거야. 계약금은 건 거니까 그건 돌려주는 게 아니에요. 뭐 일주일 안에 캔슬했으면 괜찮은데. 그렇지만 난 엄청난 손해였던 거지. 우리 다음날 들어가야 되잖아. 다 팔았는데. 이제 그 권리금은 붙여놓은 상태야. 그 마무리를 잘했어야 되는데 근데 너무 희한한 게 걔네들이 캔슬을 하고 세 사람이 모녀가 한대. 근데 그 사람이 한꺼번에 돈을 준 거야 그냥. 응? 아니 이거 하이파이브 하자는 게 아니라 잠깐 잠깐 제가 이야기를 정리한다고 이렇게 들은 건데 하이파이브 한번 해요. 든 김에. 아니 그러니까 여기서 신기한 일이 무엇이었냐. 가게가 안 나갈까봐 방법, 그 주술적인 방법을 썼다고 했잖아요. 근데 첫 번째 팀이 계약 전날에 파기를 한 거예요. 가게는 다 집기를 팔았으니까 우리 이제 이거 어떡하냐. 가게 안 나가면 어떡하냐. 제가 막 걱정을 했죠. 근데 정말 희한하게 그 가게가 좋다고 제가 있는 그 자리가 좋다고 어떤 어머니 한 분이랑 그 아들분이었을 거야. 그 남자가 진짜 그 시장 조사 그런 거를 아예 안 했나 봐. 그냥 거기에 꽂혀가지고 엄마 나 이거 할래 이렇게 했나 봐. 나보다 나이 많아 보였어. 근데 어머니가 돈이 많아 보였어요. 근데 이제 아들이니까 그걸 해주려고 왔나 봐. 그래가지고 그 집기를 다 깜짝이야. 디올이구나. 미안해 디올아. 깜짝 놀랐어. 안에 있던 기기를 다 팔았으니까 이거 어떻게 나가냐. 근데 그 빈 공간을 보고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래서 계약을 하겠대. 그래가지고 했는데 또 파기할까봐. 그래서 그 사람이 물론 들어갈 돈은 있었지만 양쪽으로 월세를 내야 되는 그러니까 사건이 생기는 거죠. 계약금만 걸고 하는 게 우리가 불안했는데 아예 거기서 아예 완납을 해버렸잖아요. 정말 신기한 게 이 방법을 써서 그런 건지 그런 거라고 생각해. 약간 도깨비터처럼
내 마무리를 제대로 했으면 내가 쓰러지지 않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정리를 잘해야 돼. 끝 정리를. 제 생각에는 이렇게 방법 자체를 안 하는 게 좋지 안 않나. 하는 게 좋지. 그쵸? 안 하는 게 좋아. 아무리 답답해도. 근데 마지막에 한 번 또 했는데 에? 거기도 응. 했어. 한 번. 아. 딱 한 번 했는데 그때는 정말 태웠어. 근데 정말 거짓말같이 3주 안에 전화 연락이 왔어. 정말 사람이 없을 텐데 코로나 시대였기 때문에. 시청자분들, 이 보시는 분들한테 그런 거를 함부로 했다가 만약에 우리가 전문 지식이 있는 것도 아니었잖아요. 아니었지. 그냥 유튜브를 보고 하신 거예요. 유튜브 보고 했죠. 그게 정말 위험한 일인 거예요. 그쵸? 정리를 잘해야 된다고 생각해. 지금만 생각하면. 물론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애초에 그 방법을 안 했더라면 그렇지. 내가 쓰러지지 않았을 수도 있다. 그쵸. 이런 얘기를 하는 우리가 거지. 이제 결과론적인 이야기지만 그런 거를 했기 때문에 어쩌면 반동으로 물론 가게는 나갔겠지만 그걸 나를 친 거지. 어머니의 몸이랑 바꿨다고 생각을 그렇지. 하면 그게 내가 기쁘지는 않은 거잖아요. 귀신은 꼭 조건이 붙어. 그래서 무서운 거야. 정말 큰 신들은 조건 없이 어떤 거를 들어준다고 한다면 귀신은 꼭 조건이 있어야 되는 거야. 뭐 제 생각에는 신들이 우리가 조건 없이 그런 걸 들어주신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거는 그냥 우리 인간들이 해석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도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악귀 귀신들은 어머니가 말씀하신 대로 분명히 그런 조건들이 있고 그렇지. 뭔가를 취해간다 이거죠. 우리가 바랄 때. 그렇지. 조건이 꼭 있는 거야. 그러니까 몸하고 바꾸든가 뭐 어쨌든 너가 이랬으니까 너도 나한테 이만큼 줘야 돼. 이렇게. 약간 등가 교환처럼.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방법 같은 거 인터넷 보고 함부로 하지 말라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부득이하게 할 것 같으면 꼭 끝마무리를 잘해라 라는 얘기를 꼭 드리고 싶어요. 그렇죠. 이게 그냥 우리 가십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실제로 겪은 일이고 또 그게 암이라는 어마어마한 걸로 돌아왔고 그 전에 뇌출혈도 그렇지. 왔었고 이제 큰 병으로만 왔어 지금. 이 두 가지가 사실 말도 안 되는 확률로 온 거고 뇌출혈도 수술이 안 되고 안 됐지. 엄청 이상한 군데에서 터졌잖아요. 혈관이.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절대 그냥 방법을 하지 마시고 하게 되신다면 마무리 꼭 하셔라. 왜 의사도 얘기했어. 왜 터졌는지 모르겠다. 선천적인 건가?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잘 모르는 거야 의사도. 그때 어머니가 스트레스가 많으셨을 거예요. 왜냐면 많았지. 하나 뿌리는 아들이 계속 그 연기 생활을 할 줄 알았지만 어느 순간 제가 안 한다고 했고 그건 또 이제 제 이야기니까 그렇게 해서 스트레스를 받으셨는데 얘가 갑자기 자영업을 한다고 하네. 근데 자영업을 해서 딱 카페를 냈는데 코로나가 딱 터졌네. 걱정이 되고 막 돈은 계속 그치. 들어가고 제가 또 어머니한테도 많이 도움을 빌렸잖아요. 거기다 또 어머니 스트레스 쌓이고 거기다가 방법을 해가지고 이제 나가나 보다 계약을 하고 계약금 받고 했는데 하루 전날 안 들어갈 건데요. 계약금 돌려주세요. 이래가지고 스트레스가 그게 치달아가지고 쓰러지신 거였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스트레스를 받으면 안 돼. 스트레스 정말 중요하고요. 인생의 모든 거는 진짜 다 대가가 있는 것 같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집을 옮겨갈 때마다 뭐 유튜브에서 내가 얘기를 했지만 그렇게 귀신이 있는 집이 있어. 나 사실 겪고 나서도 내가 인정을 안 하지만 그런 게 있어 분명히. 남자가 투영해서 지나갔을 때도 있었고. 이 줄초상난 집 말고도 저 할머니랑 같이 살았을 때 맞아. 거기가 음습해. 그 라인에 무당집 있었잖아요. 있었어. 이제 완전히 이렇게 된 이게 뚫어지고 무당집이 디귿자. 여기 있으면 우리 집은 여기였는데 보니까 항상 문을 요만큼씩 열어놓고 구슬하더라고. 제가 그 말을 여기서 한번 했었어요. 근데 그 우리 무당이 있던 그 같은 라인에 무당집이 있었던 그 터가 귀신이 드나드는 통로였다는 것 같아. 왜냐면 애들 레슨을 하고 딱 나가는데 진짜 하얀 바지 저고리 입은 남자가 보였어 순간적으로. 그러고 나서 딱 나 이때 올라올 때 어떻게 올라오지 했는데 없어졌어. 그 다음에 무슨 급한 일이 있어서 막 앞만 보고 막 오는데 웬 남자가 딱 나를 투영해서 나갔어. 남자야. 근데 보니까 딱 그 무당집 앞이야. 앞이야. 그 이야기도 제가 영상에서 한번 했었어요. 근데 여자는 없고 남자만 봤어.
나는 남자들이 오나? 꼬맹이도 받고 라이더 옷 자켓 입은 그때 왜 여러분 제가 귀신한테 뺨 맞았었다고 했잖아요. 실제로 여기 빡 피나고 네네. 이거를 어머니가 알아요. 알지. 그쵸. 나 그 아니, 집에서 나는 제일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집이 여기 근처에 있잖아요. 절대는 다시 가고 싶지 않은 집. 우글우글했는데 내가 꿈을 꾸니까 진짜 그 문이지, 현관문 그쪽으로 줄지어 나가더라. 귀신들이 쭉 그 통로였나 봐. 거기가. 그러니까 이 말이 너무 소름 돋는 게 뭐였냐면 그 집에서 내가 이상 현상을 겪고 귀신을 봤을 때 하나같이 다 다른 사람들이었어. 귀신이 같은 귀신이 안 보이고 다 다른 귀신이었어. 그러니까 그 길이 지나가는 통로였나 봐요. 그걸 심하게 다음에 내가 경패인데 그거 하더라고. 에? 어떤 아빠가 항상 현관 그 주방에 불을 켜두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 딸은 너무 이해가 안 가는 거야. 근데 아빠가 이 딸이 공부할 때도 맨날 지켜봐. 그리고 늦게 들어오면 맨날 혼을 내. 그러니까 이 딸은 이 아버지가 나를 너무 힘들게 한다. 이렇게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얘가 타로 가게에 갔다가 여자 귀신 자기 눈에밖에 안 보이는 거야. 걔를 부셔서 딱 들어왔는데 아빠가 그걸 본 거야. 근데 얘가 왜 자꾸 이게 주방에 불을 켜지 아빠는? 그러고 그걸 꺼버리고 지방에 들어온 거야. 그랬더니 그 여자 귀신이 얘를 데리고 가려고 하는데 아빠가 빨리 일어나서 그 주방에 불을 켜었어. 켰는데 보니까 그 다른 영가들이 그 따라온 그 귀신이지 걔를 막 끌어가지고 데리고 들어가다고. 저승길로 가는 통로래 거기가. 이건 이제 그 심야괴담에 나왔던 심야괴담에 나왔던 얘기야. 근데 우리 집도 똑같이 그렇게 물론 꿈을 꿨지만 줄줄이 그렇게 해서 현관문으로 나가더라고. 여러 사람들이 줄지어서 나가는 걸 내가 봤거든. 저도 그때 그 집에서 엄청 많이 그걸 느꼈고 그러니까 그 시영이 귀신 그러니까. 귀신을 보고 제가 다음에 그 귀신을 떠올렸을 때 인상착의는 다 기억나지만 이 얼굴 이목구비가 싹 기억 속에서 여기만 싹 사라지는 그런 경험을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안 좋으려고 그렇게 보이는 건지 우리가 이사 간 데마다 그렇게 보이는지 3번을 경험을 했거든 나는. 그렇죠. 또 좋은 곳을 가면 또 좋은 일이 생기는데 꼭 그렇지. 이상한 데를 가면은 가정 불화부터 시작해가지고 안 좋은 게 겹. 안 좋으려고 뭐 그랬다고 생각하나? 좋아지겠지 이제. 그지? 그렇죠. 좋아지겠죠. 이제 많은 분들이 그래도 채널 좋아해 주셔가지고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네. 그 아까 또 후원 받은 거는 과일 빙수 사드릴게요. 태어나고 나면은 약간 화채 스타일 아니면 뭐 망고 빙수 막 어떤 거? 망고 빙수하고 화채? 화채가 그러니까 더 낫겠다. 어떤 게 나으세요? 난 수박 빙수 좋은데. 수박 빙수요? 그러면 내가 수박통을 반통 잘라가지고 화채를 만들어 드릴까? 이 사과 같은 것도 좋아졌어. 사과를 진짜 어렸을 때 먹고 안 먹었는데 입맛이 바뀌어서 지금 이거 항암약을 먹으면서 구찌가 올라왔네 웬일로? 지금 여기서 어머니를 두머님이라고 부른다. 두머님? 그러니까 그 곽두필이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두머님, 두필이 어머님을 줄여서 두머님. 두필좌 두머님이랑 치킨 먹방 어떠십니까? 오늘은 좀 많이 힘드실 것 같아가지고 오늘은 퇴원하시고 나중에 한번 여기서 저랑 치킨 한번 화채도 한번 제가 만들어 드릴 테니까 오늘 뭐 준비해온 얘기는 여기까지인 것 같아. 여기까지 간단하게 해주셨고 그 희한한 꿈이어서 나로서도 되게 힘드신데 오셔가지고 또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생각보다 좀 손을 많이 쓰시네요. 그러네요. 내가 생각해도 내가 나를 잘 모르잖아. 근데 이 좁은데 굉장히 좁네. 왜냐면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집에서 얼마 전에 어머니가 저한테 그러셨어요. 아빠. 아니 아빠가 있지 계속 말을 하는데 손을 이렇게 쓰는 거야. 너무 이봐요. 이봐야. 손. 그래서 내가 쓰고 있어. 왜 그럴까?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사람은 자기가 부족한 면을 상대방을 투영해가지고 욕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돈적으로 많이 힘든 사람이야. 그리고 그걸 무시하는 사람이야. 그러면은 상대방을 욕할 때 야 이 거지 새끼야. 야 이 돈 없는 새끼야. 이렇게 먼저 나가고 그러니까 자기한테 부족하고 자기 단점을 상대방한테 그렇게 욕을 한대요. 그래서
내가 주변 사람들한테 욕을 할 때 무슨 욕을 하나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 그게 다 결국 자신 자기- 얘기다. 그렇지. 왜 나하고 다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사람들 다 비슷하다고. 그러니까 항상 흉을 본다는 건 결국 내 흉을 보고 있는 거야. 맞아요. 자, 봐봐. 여기 차 안에 좁은 차 안에서 어차피 문 열고 상대방한테 안 할 거면 누가 들어 그 욕을? 안에 들어있는 사람이 듣지. 자기 그쵸. 자신이냐. 그렇죠. 그건 참 어리석은 짓이라고 생각해 나는. 그래서 우리 욕하지 맙시다. 나는 잘 지킬 수 있는데 할 수 있어요? 난 욕을 안 하지. 아. 옛날에 운전하고 다녔을 때는 좀 했지만 지금은 이제 운전을 안 하니까. 근데 그 어머니 혈액형이 B형이시잖아요. 음. 전 개인적으로 B형을 좋아하거든요. 왜냐면 이야기가 잘 통해. 그렇지 않아요? 뭐 뒤끝이 없고. 근데 화날 때는 야 이러시거든요. 분노 조절 장애가 오는. 분조장. 음. 분조장이지만 그래도 뒤끝이 없어서 저랑 어머니는 이야기가 잘 통한다. 근데 우리 띠가 제가 말해야겠다. 뭐? 제가 용띠고 돼지띠시잖아요. 용띠하고 돼지띠가 상극이라면서. 그래. 저랑 아버지는 잘 맞잖아요. 아버지가 원숭이 띠고 원숭이 띠고 제가 잘 용띠고. 맞지. 상극이지만 혈액형이 B형이고 AB형이어서. 근데 그러니까 말이 잘 통한다. 흰기가 가장 많은 띠가 돼지띠라고. 네, 그래요? 그냥 놔둬도 쟤 어떻게 얘기했다는 거를 금방 캐치하는 게 돼지띠래. 제가 한번 어디서 얘기를 들었는데 이제 이야기 준비해서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한국 사람들 거의 대부분이 90% 이상이 신기가 조금씩 있대요. 있지 다 누구나. 외국인은 잘 모르겠어. 텔레파시도 있잖아 사람들이. 다 외국인. 그 꿈을 꾸는 거지. 우리나라 사람들도 외국인까지는 내가 모르겠고 뭐 외국에도 주술이 있으니까 있겠지. 목소리가 너무 안 들리는 것 같아요. 안 들리는 것 같아요. 두필님은 O형이신가요? 아니요, 저는 AB형입니다. 용띠랑 돼지띠는 원진살이래요. 원수지간이라는 거. 그 떨어져 하니까 괜찮아. 떨어져. 한창 안 좋았을 때 제가 같이 살 때 군입대를 했었어요. 떨어져 사니까 잘 되는 거야. 평화롭지. 그래서 나도 성질이 저는 급하니까. 본가로 못 들어가고 따로 나와서 사는 게 좋다. 멀리 있으면은 그래도 그치, 서로 그쵸? 좋은 거야 그거는. 그치만 이제 너무 멀게 있으면은 제가 불안해서. 왜냐면 어머니가 이제 지금 아픈 상태니까. 투병 중이시고 저희 형제가 없잖아요. 외동이어서 아버지가 케어하시는 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멀리 살아서는 안 된다. 그래서 하지만 같이 살아서는 또 안 된다. 안 된다, 맞아. 그래서 너무 멀지도 않고 너무 가깝지도 않은. 멀지도 이제, 않고 가깝지도 않은. 딱 좋아 그런 게. 사이. 맞아. 그런 게 좋은 것 같아요. 부모나 자식 사이도 그쵸? 그럼. 그때 우리 가게를 이제 해간 그 두 번째 사람 금목걸이 모자라 그랬나? 난 모녀인 줄 알았는데. 무슨 집을 했지? 아니 왜 그래 갑자기? 아니 혹시 그 사람이 볼까봐. 안 보지. 안 볼 수도 있지만. 아이파드 보면 어때? 보면 어때? 파스타집 맞아요? 혹시나 거긴 장사가 특정될까봐. 굉장히 잘 된 것 같았는데? 그건 아니었나? 모르겠어요. 속사정은 우리가 모르니까. 아무튼 그렇게 힘든데 알바생을 내가 지나가다 보니까 2명인가 3명을 쓰더라고. 뭐 그 정도면 뭐 알아서 잘 굴리고 있는 거겠죠? 지금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 그러면 준비해 오신 이야기를 다 마치셨고 꿈 얘기 그냥 간단히 또 했고. 귀한 발걸음 해주셔서 감사하고 계속 제가 말씀드렸어요. 어머니 한번 자리 모시겠다. 나는 그때 그 댓글이 너무 감사해서 한번 인사를 드리려고 어차피 입원하기 전에 한번 이게 얘기하려고 생각은 하고 있었지. 그럼 같이 한번 감사 인사를 해볼까요? 하나 둘 셋 하면 감사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여기 손 꼭 잡고 한번 해볼까요? 꼭 잡고 해야 돼. 이렇게 이렇게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여기 손이 차냐? 나? 이거 자바침 먹어서 그래. 그러면 가실 때는 이제 아빠 밑에 기다리고 아버지가 계시니까. 기다리고 계세요. 어머니를 모시고 가려고. 그래서 어머니는 이렇게 가시고 잠깐만 문 앞에서 배웅해드리고 또 무서운 이야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 지금 감사합니다. 어머님 뵈어서 너무 반갑고 유쾌하고 좋았습니다. 어머님 강한 분 같으셔서 잘 이겨내시리라 믿습니다. 재밌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모님 안녕히 가세요. 바톤 터치하고 아버지 출연? 아버지가
머리숱이 그렇게 많지가 않으셔서 예쁜 모자가 준비되면은 그때. 맞죠? 근데 내가 아버지였으면은 옆에도 밀 것 같거든? 왜? 근데 그 미니까 조폭 같은 나를만 그러면은 조금, 인상이 강해. 그러면 조금이라도 있는 게 낫다. 남게 있는 게 낫지. 옆에라도. 그치만 여기 다 없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아니 머리 힘는 걸 알아보시더라고. 네? 75만 원이 이제 500개. 그러면 여기 구레나루 정도만 이렇게 하실 텐데. 그럼 여기는 없고 구레나루만 있으면 이상하잖아요. 나 웃겨. 그럼 예쁜 모자를 준비해가지고 바톤 터치하는 걸로 하고 아버지도 무서운 경험 해보신 적 있으니까 그 뱀 이야기. 아빠는 뱀 이야기 이외에는 아무 생각이 없기 때문에 없을 분하시니까. 거야. 그래서 그게 좋은 거지 자기 자신한테는. 나중에 한번 아버지도 자리에 모셔서 근데 아버지가 방송 욕심이 좀 많을 것 같아. 걔는 계속 막 이럴 것 같아. 저 나와요 이러면서. 웃겨. 아버지가 그래도 달변가예요. 말씀 되게 잘하시는데 끝에 10% 빼고는 다 이상한 말이야. 그래서 아버지랑 한번 준비해서 바톤 터치해서 한번 해보고요. 지금은 어머니 여기 아버지 있는 데까지만 살짝 모셔다 드리고 바로 오겠습니다. 어지럽다. 잠시 가만히 계세요. 아니. 내가 뒤로 빼줄게. 무겁겠다. 아니 안 먹어요. 내 빼. 아이고 어지럽다. 고생하셨어요. 이거 내가 가지고 갈게. 네. 어지럽다. 조금. 안녕히 가시래요. 예. 거기서 인사하면 안 인사할 보여. 수는 없지.